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상권 시작합니다. 본인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라디오 해피 FM에서 탐나는 6시, 변정수의 탐나는 6시 담당하고 있는 최 PD고요. 네, 저는 CPD입니다. 그런데? 예,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강 기자예요. 병신년 두 번째 에피소드. 안 웃어야 되는데 자꾸 웃게 되네, 병신년에. 병신년 60간지 33번째 해. 붉은색을 의미하는 병과 원숭이를 의미하는 신의 조합. 희망찬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해 붉은 원숭이 해인 병신년색을 2016년 병신년의 올해 병신년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 2016년 병신년이 60갑자에선 병신년입니다. 들으셨죠? 요게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돼. 면역이 생기면 돼요. 터치에 이어서 아다치의 대표적인 야구 만화 H2 네.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왜 H2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H2예요? 저 그냥 터치해서 그 다음에 H2. 사실 그거는 작품에 너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타치바나 히데오가 술에 취해서는 아니고 술 냄새에 취해서 한마디 하죠. 히로와 히데오의 대결. 거기서 HH를 따서 H2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여주인공들도 다 H가 이니셜이죠. 히카리와 하루카. 네. 그리고 그 작가 아다치가 변태 헨타이라는 점에서도 H. 헨타이 지수가 2배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을라나? 없겠죠? 어쨌든 수소와는 상관이 없는 H2. 수소. 네. 아재 개그 막 남발하는 거 아니야? 둘 다? 굉장한데요? 아재 개그? 내 얘기인 거야? 굉장히 밝은 병신형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H2 얘기하면은 사실 첫사랑 얘기잖아요. 네. 다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첫사랑, 이성 친구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저도 없었는데요. 진짜. 아니, 이성 친구는 없었을 수 있는데 첫사랑도 없었어요? 그 히로는 뭐 중2 때 사춘기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훨씬 더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오셨나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때 왔는데도 기회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남녀공학이었는데 분반이었기 때문에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분발했죠. 대학 가서. 네. 사실 한국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대학 와서 온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억압돼갖고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다른데 저 학교 다닐 때는 확실히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고. 맞아요. 우리 세대는 그랬는데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요새는 다들 또 워낙에 공학이 많으니까 그런데 참고로 CPD와 강 기자는 둘 다 공학을 나왔어요. 군반이었죠, 다. 네. 근데 그래도 뭐 다 체육대회 하거나 뭐 소풍 가거나 하면서 누구 이쁘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 그게 그런 거 있잖아. 암암리에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여기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있다거나 이런 세계에 저는 편입이 되어 있질 않았고 그렇죠. 그것도 좀 노는 친구들이 주로 여성과의 교류가 있었지 그냥 진짜로 공부만 하는 친구 혹은 평범한 친구들은 그런 거 없이 모르고 지냈죠. 그래요? 뭐 편지 같은 거 선물 같은 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얘기할 거라고 빨리 본인 얘기를 해봐요. 아니 나랑 관계없이 여기 써있잖아. 새 진행자의 친구랑 아니 써놓은 거 본인이 써놓고 뭐 저는 사실 아니 나는 얘기할 건덕지가 지금 있으니까 자꾸 밀어붙이는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너 너무 없다고. 신기한데? 화내지 맙시다. 알았어 넘어갑시다. 그만 넘어갑시다. 본인 얘기 하라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 아니 만화책 보고 이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안타깝네요. 네. 진짜. 아니 뭐 저는 뭐 유치원 때도 좋아했던 남자 있었고 초등학교 때도 좋아했던 남자 있었고 뭐 고백한 적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는 줄 알았지 남들도. 여자애들이라 그런가 저는 또 남녀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뭐 활달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안타깝네. 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스키라고 하죠. 아스키. ASKY 안 생겨요의 머리 글자. 대학 가면 여친 남친 생긴다고? 아스키 안 생겨요. 없음. 잠깐 눈물 좀 닦고 시작해보죠. 그래서 오늘 다룰 작품 H2는 소년선대회를 통해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연재됐고 그래요. 본격적으로 H2 다루기 전에 광고 한번 듣고
이 과열된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고 네.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자, 광고. 스피디, 드디어 오는군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 윈터 이즈 커밍? 아니요, 만화. 아, 그거. 액션. 호러. 어드벤처. 그리고 남자. 방대한 일본 만화의 망망대에서 건져올린 위대한 32작품. 위대한 망가는 대단히 매혹적인 만화 가이드예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만화 안내서. 위대한 망가. 대호평 탈매즈. 아, 이건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요? 로그프레스. 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무슨 표정?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고너 팟캐스트와 요로한 스폰서너 덕분에 보내드리문이다. 자, H2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죠. 나 아직 가시지 않았어. 아까 열기. 어디 해봐요. 네, 그 열기를 H2에 네, 집중을 해서 한번 집중합시다. 해보도록 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어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 동안 연재가 됐고 총 34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95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죠. 그리고 2005년에는 TBS에서 H2 너와 있던 날들이라는 드라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인기작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터치보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굉장히 높죠. 인기가 많다고, 인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나온 첫 작품이니까 아무래도. 첫 작품 맞죠? 첫 작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H2와 러프가 1996년 10월 1일 대원 CI에서 같이 발매됐어요. 어쨌든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인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들 이름에 다 H가 들어가 있어요. 히로, 히데오, 히카리, 하루카. 근데 우선 보면은 히로와 히데오는 그 세이난 중학교 야구부 출신의 굉장히 엘리트 선수들이에요. 원래 엘리트였던. 근데 이 히로가 중학교에서 돌팔이 의사 선생님한테 더 이상 팔꿈치를 못 쓴다. 부상을 입어서. 그래서 야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팔꿈치 맞죠? 어깨인가? 팔꿈치예요. 그렇죠. 그런 사망 선고를 받고 야구를 접어요. 그래서 히데오는 메이와 고교라는 굉장히 야구 명문고에 진학을 하는데 히로는 일부러 야구부가 아예 없는 센카와 고교에 입학을 해요. 야구 동호회는 있었죠. 네, 사실은. 그쵸? 동호회는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각각 고등학교에 따로 입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돌팔이가 잘못된 진단을 내린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どうだった?検査の結果は?ガラスの肘だってさ。そう。ガラスはガラスでも拳銃で撃っても割れねえ防弾ガラスだぜ。え?俺の腰にも何の異常も見つからねえってさ。それじゃあやっぱり上竹野郎のインチキーシャー! 심지어는 저기 노다한테는 저병을 해라. 맞아. 허리가 안 좋은데. 그 포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래는 그래서 야구를 할 생각이 없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야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 야구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이제 매니저가 바로 하루카. 히로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코가 상사의 사장님 따님이죠. 따님이죠. 네. 그렇죠. 私のお父さんの会社に勤めてる人の子供でお小遣いは毎月5000円。その大半をエッチな本につぎ込んでしまうというあの国見ヒロだわ。その国見ヒロだよ。 그랬고 이제 만나게 되고요. 히로와 히데오 사이에는 히카리라는 또 소꿉친구가 있어요. 또 나온다 소꿉친구. 네. 이 히카리는 히데오랑 같이 메이와 고교에 다니면서 그 메이와 고교 야구부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미인이죠.
그래서 원래 히로와 히데오가 같은 중학교 야구부에 있었으니까 서로 겨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갈리면서 명대사가 나오죠. 아마도 신께서 히로와 히데오가 경기하는 걸 보고 싶으셨나봐. 라는 명대사가 나오죠. 명대사인가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명대사라고. 뭐 각자의 명대사가 있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해두고요. 개취 존중? 그래서 히로와 히데오가 맞붙게 되잖아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야구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 히데오와 히카리가 사실 사귀는 사이예요. 중학교 때부터 사귀는 사이인데 히로가 이 두 명의 다리를 놔줬죠. 그리고 처음에는 왜냐면 히로는 당시에는 히카리를 이렇게 여성으로서 좋아했던 게 아니어서 했는데 히로가 그냥 점점 여사친이었죠. 그쵸. 여자 사람 친구. 근데 히로가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그쵸, 히카리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히카리 역시 당연히 히데오를 좋아하다가 히로가 그 장면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드래곤볼 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키가 내가 널 더 이상 이제 키를 따라잡았잖아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히카리도 이제 히로가 남자로 끌리면서 히데오와 히로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히로가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해서 만나게 된 하루카라는 친구는 이제 또 히로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사각관계가 발생을 하죠. 거기서 이제 누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어떻게 가느냐 과정이 연애 쪽에서는 이제 핵심을 이루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뻔한 얘기예요. 아다치 세계에서는 정말로 뻔한. 그렇죠. 아다치 세계라는 거 감안하고 보면은 한 명이 더 추가됐다 정도? 여자가 한 명 더 추가됐다 정도? 근데 그게 되게 터치 확장판. 네, 확장판인데 그 좀 쫄깃쫄깃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터치에서는 타치야랑 미나미가 잘 될 거라는 게 너무 확신을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한 명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니타가 나오지만 그렇게 막 강력한 연적으로 나온 건 아니어서 사실. 그러니까 라이벌로 끝날 인물이라는 걸 알고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히로랑 히카리랑 잘 될지 히데오랑 히카리랑 잘 될지 이게 좀 계속 긴장감이 있어요, 나름. 네, 끝까지 그걸 밀고 가죠. 그리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파가 나뉘잖아요. 하루카 파, 누구를 지지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물론 작가가 정해놓은 그런 결론은 있지만 그래도 팬들이 또 지지하는 커플들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각자. 그리고 그 히로와 히카리가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또 그거를 불안하게 바라오는 히데오나 히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는 하루카의 감정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면들이 있죠. 우선 그래서 그 스토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히로와 히데오 라이벌 관계가 실제 모델이 있다면서요. 강 기자님. 저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적어놨으면 읽어야지. 왜냐면 전 야구를 잘 모르니까. 아니, 근데 이 구와타 마스미랑 기와라 카즈히로 이 사람이 되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근데 이게 또 일본 야구다 보니까. 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야구 잘 몰라갖고 낯설었는데 누군지 잘 몰라. 이거 뭐 어떻게 알아. 근데 후르타 아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안경을 이 노다의 모델. 그렇죠. 예. 노다의 모델인 후르타 아치아는 그러니까 흔하지 않거든요. 이제 안경을 굉장히 쓰라는 게 유명한 선수이자 감독 아닌가요? 감독은 했나? 후르타 감독 아닌가요? 아치아.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선수 겸 감독을 맡았는데 성적 부진으로 결국 둘단을 해놓고 은퇴했어요. 하나만 잘하기도 사실 존나 빡세잖아요. 잘 모르는 얘기는 좀 넘어갑시다. 일본 야구는 잘 안 봐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실제 당시 당대를 이렇게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그런 투수와 타자와 포수들을 모델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넘어갑시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 덕을 불렀어야 되는데 이번엔 오붓하게 셋이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라이벌 관계는 스포츠라면 어디든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럼 아니 뭐 선동열, 최동원, 퍼펙트 뭐 영화도 있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뭐 늘 있죠. 그다음에 뭐 이승엽이 홈런 왕 하던 시절에도 보면 타이거 우즈라는 엄청난 외인 용병이 있었고 타이론 우즈 어쨌든 심정수와 이제 막판까지 그 홈런 레이스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56개를 하면서 이제 기록을 세울 수 있어요. 혼자서 치면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번에도 뭐 박병호와 이렇게 뭐 테임즈 홈런 경쟁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투수와 타자의 라이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모르는군요. 잘 모른다니까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투수와 타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맞대결을 하니까. 그냥 늘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뭐 최고의 투수와 당시에 뭐 최고 승률, 최고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와 그리고 가장 잘 치는 타자가 만나면 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근데 그거를 잘 다루지 않는 거는 너무나 명백한 게 타자는 10번 중에 3번만 치면은 3할 타자라고 해서 굉장히 우수한 선수가 되거든요. 네. 그럼 투수가 이길 확률이 7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더 뭐 그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4할을 치는 괴물 같은 타자라고 해도 투수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은 사실 승패라는 게 이제 이게 누가 이겼냐라는 걸 따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2번 안타만 쳐도 타자가 이기는 거고 한 번 쳤다고 또 졌다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포지션에 이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는 게 많죠. 전 야구장 가서 맥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사실 그러려고 가는 건 맞는데 맥주 종류를 물어보세요. 차라리 안주라던가. 네. 안타깝다. 야구를 좋아하기보다는 야구 응원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この番組は 위대한 망가와 도피디의 열정 페이와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터치에서는 타치야가 한 명의 야구 선수, 투수로 성장해가는 게 굉장히 잘 보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H2는 사실 히로와 히데오는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날리던 야구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어떤 성장보다는 이 두 명의 라이벌 대결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동호회에서 우승팀으로 거듭난 센카 고교의 우승팀인지 아닌지는 물론 끝에 안 나오죠. 나왔나? 나 지금 터치를 헷갈리고 있어. 준결승까지 우승을 한 적이 한 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센카와 메이와가 그래, 이제 만나는 봄에 네, 일단은 우승한 전력들은 다들 다 있고 그러네. 네. 그렇죠. 마지막에 우승을 했는지 그러니까 히데오와 히로의 대결이 있은 뒤에 그게 준결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준결승이었고 그 다음에 결승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나오진 그렇죠. 않죠.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봄 고시엔의 우승팀으로 거듭난 센카와 고교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H2를 보다 보니까 이 팀 자체를 좀 응원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 또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분량이나 이런 걸 보면 히로와 히데오가 두 명의 남주라고는 하지만 사실 히로가 남주고 뭐 히카리랑 하루카 중에서는 히카리의 분량이 또 압도적이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H2를 히로와 히카리의 H2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반면 여자 주인공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조금 어떤 개인적인 성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히카리도 물론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스포츠 기자로 진로를 좀 명확하게 하게 됐고, 또 하루카는 뭐 되게 막연하게 현모양처를 꿈꾸는 그런 소녀로 그려지다가 나중에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라는 명확한 진로를 그리는데 그게 그게 명확한 진로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현모양처보다는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극 중에도 나오지만 프로야구 선수의 부인이 되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무원이랑 이 아나운서를 꼽는데 그 이유는 보통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들은 그런 직업이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그랬는데 그 끝에는 이걸 왜 하루카의 성장이라고 봤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막판에 너는 메이저리그로 가고 나는 너를 도와주는 승무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히로의 조력자이자 좀 동반자로 명확히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측면에서 그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 하루카 욕하지 마. 메이저리그로 갈 때 타는 비행기의 승무원이 과연 그 사람의 메이저리그 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런가요? 그게 이제 어떤 히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어떤 그런 우회적인 표현이었다면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이제 직업적인 꿈을 이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꿈을 명확히 했다든지 너무나 이 남자한테 종속되는 캐릭터로 설계했다는 감이 없지 않죠. 저는 그래서 하루카가 굉장히 모호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좀 명확한 자기 포지션을 갖게 된다 이런 면에서 하루카의 성장이라고 봤어요. 근데 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의견이 다른 걸로. 저는 하루카의 그런 어떤 포지션, 굉장히 전통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뭐 그래도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게
부잣집 딸이에요. 네. 알겠어요. 코가 상사. 네. 코가 상사. 근데 그 함의를 분석하면은 굉장히 이제 히로한테 다가서는데 늘 더 주도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서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그쵸. 없이. 그리고 개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히카리랑 완전히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된 게 이제 약간 덜렁대는 면. 그런 면이 오히려 이제 이 하루카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좀 개성 있는 캐릭터를 보이게 하는 감이 없지 않죠.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네. 히카리파랑 하루카파로 나뉘잖아요. 두 분들은 각각 어느 파에 서 계시는지 한번. 저는 뭐 하루카라고 명확히 입장을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하루카예요. 예. 저도 하루카예요. 그래요? 네. 왜? 그럼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히카리냐 하루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질문을 한 사람들은 의도가 있더라고요. 뭔데요? 자기는 히카리랑 맺어졌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이제 몇몇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랬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하루카가 많았는데 그 히카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이 배신의 상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가지고 삼국지에 보면 위원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리를 좀 두게 되더라고요. 왜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왜 히카리파가 많다길래 제가 히카리파가 아니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심정에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냥 두 인물만 봤을 때는 히카리가 더 멋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외모?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뭐 그 두 사람과 엮이지 않은 그런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과 개인으로 멋있는 봤을 여자다. 그건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夏, 甲子園においで, 히로. 하루카는 그에 비하면 누군가가 보살펴 줘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네. 맨날 넘어지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확실히 멋있는 여자다라는 측면에서 히카리를 더 지지할 수 있고 더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둘 중에서는 좀 더 닮고 싶은 인물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카를 지지하는 건 어디까지나 좀 히카리는 얄미워서. 어떤 점이 얄미운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장관리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뭐 두 여자를 놓고 혹은 두 남자를 놓고 충분히 갈등을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작품에서 그리고 이런 소년들이 보는 만화에서 그리고 또 그 다루는 방식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히카리가 그렇게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던가 근데 뭐 그건 히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어장관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는데 그 감정이 사실은 이제 H2를 지탱하는 히카리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34권까지 연재될 수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히카리가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히데와의 의리에서 이제 계속 내적 갈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거지 이게 자신의 어떤 어장 관리를 위해서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도 어장 관리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재미로 그런 말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제 히카리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정을 가질 만한 그리고 연민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아다치 만화에서 나오는 뭐랄까 한계라기보다는 좀 아쉬움 같은 게 뭐냐면 너무 연애에 대해서 진지해요. 아니 고등학생인데 다들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약혼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뭐 정혼자 비슷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게. 너무 이게 성숙한 연애를 하려는 것 같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히카리의 어떤 태도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안 좋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그 나이 때는 더더욱 어울리는 그런 감정일 텐데. 그러니까 저도 하루카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히카리는 어쨌거나 계속 흔들리고 하는 반면에 하루카는 굉장히 올곧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좀 더, 근데 그게 뭐 꼭 히카리가 막 의도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려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루카의 그런 올고즘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더 자꾸 응원하게 되는 그리고 게 있어요. 상처를 받지만 굉장히 꿋꿋하게 계속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게 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저는 하루카를 좋아한다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 히로랑 하루카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히로가 그걸 깜빡했던가요? 그래서 하루카가 약속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깜빡이 아니고 깜빡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전화 메시지를 잘못 받았죠. 전달을 안 해줘갖고 자기 목소리랑 착각했다는 게 기뻐서 뭐 이런 설정이었죠. 근데 히로가 뒤늦게 갔는데 하루카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비 오지 않았나요? 그랬던 카페에서 기다리고 아무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서 화를 안 내. 기다리는 것도 데이트의 일부라면서. 그건 좀 약간 마치 어린 왕자의 여우 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짠하면서도 그러게요. 뭔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애정의 순수함이라든가 애정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좀 오히려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친구라고 느껴져야 되나? 그러니까 거절당하거나 뭐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거나 뭐 히카리한테 밀릴거나 이런 걸 계산해서 막 계산하는 하는 게 아니라 아니기 그쵸? 때문에 올곧게 그냥 딱 가잖아요 자기끼리. 저는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흑수저, 금수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수저는 이 좋아. 친구는 정말 금수저잖아요. 그쵸, 엄청난 그쵸. 금수저인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요새는 있는 집 자식들이 더 성격이 좋아.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결핍을 모르고 그게 자라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얘기랑도 사실 결부되어 있는 건데 한산이 있어요. 좀 양심이 있다. 상처가 좀 없이 이렇게 자란 거죠. 밝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히로가 그러면은 히로가 하루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좋아하죠. 히카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뒤늦게 깨달은 사랑? 이제 깨달은 정확히 사랑? 이제 책에선 표현이 되지만 그동안에 이성적으로 끌리기보다는 뭐 그냥 친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때 노래가 깔려야 되는데 고백? 델리스 파이스의 고백? 어쨌든 그 추억을 공유한 시간이 되게 길다는 게 우리 경험상 알고 있지만 얘 연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소꿉친구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대부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없겠지만 그 기억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였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게 조금 각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히로의 감정이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델리 스파이스 얘기 나온 김에 그 델리 스파이스 노래를 히카리의 노래라고 보세요? 하루카의 노래라고 보세요? 초반부는 히로 노래 히로의 아닌가요? 노래죠. 히로가 부르는데 히로가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 걸었던 여자는 누구고? 그 너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난 다른 여자를 생각했었잖아요. 그 다른 여자는 누구라고? 그 히로가 하루카랑 연애를 따라서, 하면서 히카리를 떠올리는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그 초반에는 히로가 확실한데 후반에 마지막엔 또 여자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히카리가 화자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넓은 가슴에 묻혀. 그러니까요. 넓은 여자를 넓은 가슴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가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H2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만든 곡이 완전히 똑같이 있잖아요. 이게 대사가. 정확하게 지금 대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중2가 될 때까지 코 흘리기 꼬마였어. 겨우 키가 보통쯤 커서 슬슬 여자친구라도 하나 사귀어 볼까 싶었을 땐 쓸만한 여잔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인용을 했죠. 고백의 첫 가사 부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 그게 저는 그렇게 강 기자님처럼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그 넓은 가슴이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여자는 되게 풍만한 풍만한 가슴에 기대고. 아니 그러니까 뭐 형용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뭐 그런 건데. 풍만한 가슴이라고 가사 쓰는 가수가 아니 없어. 그러니까 미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히로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안 맞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히카리에게 들려주는 노래냐 하루카에게 들려주는 노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어쨌든 화자는 둘이고 저는 히카리 후반부는 히카리에 대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넓은 가슴은 히데오고 그러니까 히데오의 가슴에 얼굴을 근데 이게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또 에모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건 에모. 네, 그러니까 에모. 나 뭐 딴 거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되게 안 되겠다. 네.
퇴출. 네. 난 좋은데 이런 거 좋아하는. 아무튼 이게 뭐 아니 근데 네. 그거를 히로가 남자를 사귀는 걸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아니 여자일 수가 없어. 겨우 160이 됐을 무렵인데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160이 됐을 무렵이면 끝일 수도 있어요. 그쵸? 여자 뭐 끼케야 큰 사람이라봤자 뭐 160.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작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저는 화자는 그래서 둘이라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데릴 스파이스의 김민규 언급하기도 했고 H2라는 곡을 H2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는 했어요. 누구의 노래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뭐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여자라고는 히카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웃긴 게 그 노래가 영화 클래식에 나왔잖아요. 맞아. 뭐 전혀 생뚱맞은. 네. 이해를 못한 거죠. 이렇게 또 까주고 한번. 저는 첫사랑에 관한 거니까 그냥 끼워 맞췄나? 저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 하루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카랑 데이트를 하면서 히카리를 떠올렸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떠올린 사람이 하루카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좋은 노래예요. 멜로디는 좋은데 가사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지를 많이 남기는. 요런 게 재밌어 사실. 그런 게 덕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하지 않은 작품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간. 네. この番組は 저녁으로 먹은 진흥인과 야식으로 먹은 떡라면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그러면은 그 부분도 보죠. 히카리도 히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어쨌거나 서로 그렇게 끌리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는 건 서로 알잖아요. 네. 근데 히로는 왜 그러면은 히카리가 아니라 하루카를 선택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마지막에는 선택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누가? 히카리가? 히로가?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전에도 히로는 이미 하루카를 I love you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아까 전에 강 기자님이 히카리가 어장관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 H2 한 중후반 무렵부터는 그러니까 히카리는 조금 애매했는데 히로는 확실히 하루카구나라고 정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작품을 봤거든요. 뭐 그런 I love you라고 하는 씬들도 있었고 맞아요. 거기서는 명확하고 그리고 히카리만 남겨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저는 그러니까 히카리가 히데오를 선택하기 전에 히로가 먼저 하루카를 선택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여지도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히카리 같은 경우 이름도 헷갈려. 히카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히데오와의 승부랑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 감정을 착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트로피로서의 사실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약간 히카리가 트로피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작품에서는 그 이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히카리를 갖는 거다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 뉘앙스를 줘요.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이 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와중에 벌어지는 어떤 착각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요소가 아예 없진 않겠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히로가 왜 히카리가 아닌 하루카를 선택했을까의 어떤 가장 큰 요인은 반대로 히데오의 존재 때문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히데오가 사실은 이 강한 라이벌 그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라이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하기도 하고, 근데 성격도 굉장히 좋아서 또 정의롭고 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남자로서도 괜찮고 야구 선수로서도 괜찮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히데오가 히카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선택을 맡기는 점만 봐도 얘가 얼마나 울거든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친구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히로가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겁하고 야박한 인물은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야구로 인한 어떤 성장과 쟁취를 먼저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이게 그 중심에는 히로가 있고 히로에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히카리냐 뭐 하루카냐가 아니라 야구, 승부다? 그렇죠. 야구 그리고 히데오와의 승부였기 때문에
하루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야구를 즐기는 소년이다라는 게 야구 바로 소년. 히로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그렇죠. 단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쉬운 게 그렇게 되면 또 아쉬운 거 얘기하는데 아니 왜 히로가 하루카를 굉장히 이성으로서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마치 약간 차선책처럼 선택하게 된 듯 보여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 선택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결국 고3. 얘네는 고등학생이에요. 앞으로 많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리고 메이저리그로 가서. 이 친구는 프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그 전에 있던 터치나 이런 작품들의 주인공과는 다르게 이 두 친구는 목표가 확실히 커요. 그리고 능력도 훨씬 더 출중한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 근데 저는 그래서 뭐 하루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해석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히로가 하루카를 선택하게 된 각성의 순간에 그 왜 미국에서 귀국한 유도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루카를 꼬시려고 하잖아요. 왜? 근데 그게 좀 기폭제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보면은 히데오라는 연적이 어쨌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히데오를 물론 좋아하기 때문에 히카리를 선택하지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히데오에게서 뺏어 와야겠다라는 그런 감정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하루카를 바라보는 히로의 시선은 뺏길 수 없고 내 여자친구를 삼겠다라는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감정이어서 그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감정의 변화 같은 거는 아다치 세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남자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원래는 남들에게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관심 없는 척하고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감정이 자기를 그런 걸 넘어서면서 이제는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감정들이 더 생기게 되고 그게 그때 저는 그래서 히로가 마음을 확실히 정했고 이제까지 함께 해온 히카리라면 앞으로 함께 갈 사람은 하루카구나라고 그때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히로가 또 매력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 야구 바보라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야구를 포기했다가 다시 이제 야구부를 창단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도 어떤 축구부들에게 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모독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야구가 가지는 이 히로에 대한 의미는 훨씬 크고 그 대사도 멋있었는데 뭐 타임아웃이 없는 시합의 재미를 가르쳐드리겠다. 4点 8対5タイムアウトのない試合の面白さを教えてあげますよ. H2의 명대사를 꼽을 때 늘 나오는. 근데 타임아웃이 작전 타임 부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축구는 45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 인저리 타임이 있긴 하지만 정식 시간은 45분인데 이거는 그게 없죠. 야구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경기다 이렇게. 근데 그 의미인데 타임아웃 용어가 그 용어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쓰인 거죠. 그 의미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그 용어가 그 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타임아웃. 맞아요? 시합이 끝나는 거. 그렇구나. 네. 아니라고 봐갖고. 그래요? 그 용어를 그렇게 쓴 게 잘못 쓰인 용어라고 봤는데 제가 이거 확실하지 않아서. 야구에서는 타임아웃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작전 타임 부르는 그런 의미고. 뭐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 이제 중요한 거지. 시간이 다 했다고 해서 시합이 끝나지는 않는 게임의 재미를 가르쳐드리겠다. 멋있는 말이었어. 약간 그거죠. 요기베라의 말 같은 거죠. 요기베라. 뉴욕 양키스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인 포수. 명언 제조기로 투잡을 뛴 결과 여러 책을 남겨 탄탄한 노후를 보장받았다. 프로핏. 지난해 9월 타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 점수를 계속 내기 시작하면 끝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9회 말 투아웃 이란 말도 많이 쓰고. 아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차별적으로 너희들 공격해서 점수를 내가 이만큼 내겠다. 라고 선언하는 걸 수도 있고. 멋있어. 그런 식으로 야구라는 게임이 가진 매력을 곳곳에 녹여내고 있어요. H2가. 히로는 그래서 그냥 작품 내로만 보면 어쨌거나 메이저리그 진출과 금수저 가문 입성을 한꺼번에 달성한. 반면 히데오는 메이저는 모르겠는데 아직.
히데오는 사실 히로에 비하면은 H2라고는 하지만 좀 공기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거는 야구 만화에서 이제 슬러거가 가진 어떤 숙명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슬러거 모르시죠 또? 내 표정에서 이거. 우리말로 하면 거포. 거포.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타격왕은 포드를 타고 홈런왕은 이제 캐딜락을 탄다. 그러니까 포드는 이제 좀 대중차. 그렇죠. 캐딜락은 훨씬 비싼 차. 그러니까 타율이 높은 타자를 이제 타격왕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장타를 치는 타자들은 그 타격왕에 비해서는 타율이 좀 떨어지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이제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홈런의 매력에 대해서 그 한마디 또 내뱉는 게 나오잖아요. 뭐죠? 순간 경기를 멈추고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도는 맞아. 그 느낌이 어때? 묻는 장면이었는지 그 느낌은 참 끝내주지라고 했던가요? 근데 슬로우가 현실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이게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한 3점 차이인데 정말로 나와서 순식간에 역전 말홈런을 때린다. 이것이 짜릿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슬러거의 연호를 환영을 하는 건데. 약간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 야자라리라 좋겠다. 근데 방망이에 많이 맞아야 홈런이 나올 확률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짧게 자꾸 휘두르는 게 당연히 더 안타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것처럼 담장을 넘기기는 노력을 하는 힘들겠죠. 사람이 있고 다른 거구나. 그거를 한 방을 때려도 크게 때려내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고 전략이 그렇죠. 좀 다르겠네요. 뭐 그 사람들 쓰는 본인의 어떤 체격이나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전략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슬로우가 각광받지만 이제 작품에 들어가서 이 위기의 순간마다 매번 홈런을 날린다, 적시타를 날린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작품 내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랄까 자기적이다, 식상하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히데오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드라마를 뒤집기 위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타치바나 히데오가 얼마나 우수한 타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드라마는 히로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대단한 투수는 잘해봤자 사실은 굉장히 잘 던져봤자 무승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타자가 점수를 내줘야 이기는 존재니까. 어떤 그런 에이스 피처를 이제 주인공으로 삼고 이제 가장 주목받는 포지션이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투수가 발전하는 걸 보여주면서. 근데 또 히로는 굉장히 완성형 투수에 가깝거든요. 히로가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얘는 훌륭한 선수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히데오라는 대단한 타자가 옆에 붙어서 어떤 척도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화된 측면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히데오의 역할은 굉장히 좀 분명한. 저는 H2의 그 H가 히데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히카리 히로? 뭐 그거랑 뭐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계속 말했던 히카리 하루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에 대한 어떤 선택의 기로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히데오의 역할은 굉장히 분명했고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그게 돋보이는 게 엔딩씬이잖아요. 네. 또 야할 못으로서 슬라이더가 뭔지 몰라서. 근데 사실 거기서 여러 번 봤더니 슬라이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직구냐 변화구냐. 이런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슬라이더가 변화구의 한 종류인 거를 그거를 몰랐던 거죠. 처음에 약간 그림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얄못들은 몰라. 슬라이더와 커브와 포크와 이런 거의 차이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잘 알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게임이요? 뭐요? 그 실황 프로야구나 아니면 그 같은 코나미에서 나온 또 야구 있어요. 그런 걸 하면은 딱 궤적이 나와요. 슬라이더를 선택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꺾이는지. 그렇죠. 그것도 신기해. 공을 던졌다고 이렇게 막 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신기해.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휘는 건 아니래요. 휘는 게 맞아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니요, 휘는 게 맞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포크가 훅 떨어진다고 게 하는데 아니고 그건 아니죠. 궤적을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궤적은 다른데 그게 확 휘는 것처럼 보여서 갑자기 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착시이고. 그러니까 직구라는 말도 이제 요즘엔 잘못됐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속구라는 말로 이제 바꿔갖고 있거든요. 공은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뭐 슬라이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 미끄러진다 이런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이제 속구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살짝 이제 배트를 비껴나가는 그런 느낌의 변화구거든요. 고속 슬라이더라고 나오죠. 그렇죠. 고속 슬라이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윤성민 선수가 주무기로 맡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은 140 정도 던지면 이게 속구예요. 근데 고속 슬라이더는 그 정도의 비슷한 속도를 내면서 꺾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히로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다가 왜냐하면 히데오와의 승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로 이제 딱 터트리죠. 이거를 처음 보여주니까 이제 히데오가 당황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슬라이더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너와는 이제 직구로 승부해야 돼. 이게 야구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함의를 담아두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직구로 승부하기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졌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직구를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약간 그런 변화구스러운 걸 던지는 걸 보고 제가 히카리를 이겨서 뺏어가려고 저러나 보다라고 의심을 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죠. 근데 히데오 같이 그런 인물이라면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할 법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흔들리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나와 붙여 히로 중에 선택을 해라. 이런 정도로 올곧은 인물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히데오가 마지막에 진 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 맞아요. 아니 이게 다음 공이 뭐가 올지도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 여자친구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 거의 벌써 심리전에서 이겼네요, 히로가. 밑밥을 잘 깔았어. 그 엔딩 씬이 있는 그 화의 제목이 그거야 히데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히데오가 되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히카리가 히데오에 어디에 반했겠어에 대해서 융통성 없는 바보 같은 그런 진지함이 좋았다라는 건데 그 엔딩 씬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히카리를 좋아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때 공기 같았던 히데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히데오가 만약에 이겼다라면은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오히려 그렇죠. 히데오가 이겼다면? 근데 히데오가 졌는데 히데오가 이제 마지막 한 타석을 남겨뒀을 때 이제 히데오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히데오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히데오가 이겼으면 오히려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 진짜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은 계속 히로를 응원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가 됐든 간에 러프의 결말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러프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부분이 그 얘기는 러프 편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죠. 저는 히데오가 이겼어도 모르겠어요. 히카리는 모르겠지만 히로는 하루카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해 있었으니까. 별로 갈등이 히로는 히카리만큼 크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연재가 됐을 때 그러니까 결승전 전에 준결승전이죠. 준결승전 전에 히로한테 히카리가 힘내지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끝에. 근데 그 당시엔 그 히카리의 눈물의 의미가 뭐냐로 되게 논란이 많았대요. 한편에서는 아까 저렇게까지 승부를 하는 히로가 참 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거구나를 깨달아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을 재확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도 있고 이게 눈물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로 논란이 많았다는데 저는 이제 그 힘내지지마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하잖아요. 한 번이면 충분히 그래서 히로도 이제 약간 놀라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처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3번이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차마 이기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데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지마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처지 그리고 아직도 이제 히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또 히데오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연정 히로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아직도 이제 갈등하고 이제 교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전에 러프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히카리는 너무 헷갈려. 히카리는 시합 전에 이미 결정은 해놨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가. 그거는 이미 자신이 확실히 안 상태에서 히로에게 얘기했던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H2가 좀 실망스러운 점이 됐죠.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힘내지지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하루카예요. 하루카가 그 준결승에서 히로한테 힘내지지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히로가 잠깐 아까 강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플래시백으로 잠깐 생각을 해요. 최 PD가 당 떨어져서 횡설수설하네요. 히카리가 이제 갈수록 말이 없어질 겁니다. 배고파서.
뭔 말하네. 아, 헷갈리죠. 이 4명의 H라는 이니셜을 가진 남녀의 선택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너무 오래 했어. この番組は 미래 광고주 여러분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저는 아다치 미츠루 작품 중에 야구를 가장 좀 세밀하게 다룬 작품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야알못이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한 네. 70에서 60%밖에 재미를 혹시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야구를 잘 모르니까 되게 재밌을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나오죠. 왜? 이거 터치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H2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굉장히 헷갈리긴 한데 네. 그 감독인지 누군가가 네. 자기가 굉장히 선수 시절에 누군가와 라이벌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 포지션이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우익수다. 네. 저거 H2 얘기 맞죠? 아니에요. 터치 얘기인가? 터치 얘기 같아요. 터치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터치 원래 있던 감독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야 무슨 우익수를 놓고 무슨 저렇게 큰 경쟁을 벌여?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네. 하는데 그거를 거기서 재미를 느끼자면 야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저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익수라는 포지션이 가진 애매함. 별로 인기가 없는 물론 포지션이라는 추신수 같은 뭐 이런 훌륭한 우익수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고교 야구에서는 뭐랄까 뭐 사회인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외야수 제일 잘하는 사람이 투수를 하고 약간 네. 이런 게 있어요. 외야수는 뭐 뜬공 정도만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약간 인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에서도 뭐 수비의 어떤 난이도 같은 거를 따지면 물론 그 포지션에서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는 있지만 전체 포지션들끼리 뭐 중견수가 이제 맞대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외야수 중에선 중견수가 가장 수비 능력이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외야수들보다는 또 내야수들이 좀 더 세밀한 어떤 수비, 그 순간적인 판단력 등등이 필요한 그런 좀 더 세밀한 야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익수라는 포지션을 놓고 경쟁했다는 게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면 이제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다치식의 어떤 연출이 이제 야구와 만났을 때 또 되게 재밌는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상대편 벤치 쪽에서 이제 거미가 나타나니까 감독이 자기한테 거미는 행운의 상징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게임이 이제 그 편으로 이제 기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아다치가 약간 뭐랄까 암시를 주고 이걸 이제 역전시키고 이런 걸 굉장히 즐기는데 야구를 하다가 이제 거미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맞아. 게임이 완전히 기울었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타구가 그 벤치 쪽으로 날아가면서 거미 집이 무너졌다. 이게 암시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이제 이제 게임이 어떻게 될 거구나. 혹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뭐 사실 것들? 야구라기보다는 어떤 연출력인데 그러니까 H2가 정말 아다치 연출력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좀 각종 개그씬들 특히 초반에 되게 재밌는 장면들 많았어요. 왜 교장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야구에 대한 난 야구가 싫어. 그런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계속 그거를 야구가 싫어 얘기하다가 다음 컷에 출장 갔대 뭐 이러면서 신칸센인가 어디 타고 있는 게 나오는데 뜬금없이 뜬금없이 남의 신문 가로채면서 난 야구가 싫어 뭐 이런 연출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터치에서는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개그 요소가 H2에서는 좀 더 많아져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게 사실 H2는 그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을 통시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볼 때는 위대한 작품은 아니에요. 어떤 게? 터치랑 비교했을 때라든가 H2가? 네네네. 물론 우리는 저는 H2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저도 좀 다른 감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다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터치가 훨씬 더 대표적이고 그런데 이 엄청난 작화와 연출력을 보여준 H2에서의 그 능력이 다른 작품에서 발휘가 됐었다면 어땠을까. 스토리 면에서는 사실 H2는 동호 반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작품인데 그거 말고 터치를 그릴 때 만약에 작화나 연출력이 H2 정도가 됐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괜찮은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아쉽더라고요. 정확히 또 비교를 하면 터치의 야구부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은 한 2명? 그 우에스기 타츠야와 그 친구로 나오는 그 약간 뚱뚱한
그러니까 카즈야와 이렇게 포수 캐릭터. 그 캐릭터밖에 없어요. 근데 이 H2의 생카하고는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뭐 주전만 해도 뭐 한 슈우지라든가 한 7명 정도. 나머지 야스기도 있었나? 그렇죠. 네, 그 교장 아들 야나기 이루수. 네, 그리고 뭐 중견수를 키네 빠뜨릴 수 없죠. 그다음에 포수 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이제 굉장한 화합 작용을 조금 일으키는 면들이 사실 전력적으로 보면 생카우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에요. 이렇게 타력이 좀 약하고 네, 다른 메이와 같은 고교 보면은 뭐 맨날 홈런을 뻥뻥 치고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은영전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국에 있는 친구들이 평균적인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연방인가요? 뭐죠? 어쨌든 연방이 아닌데 연방은 건담이고 자유행성 동맹에 있는 양엘리와 그 친구들, 그 부하들을 보면은 평균적인 수치는 굉장히 안 좋은데 각자가 한 가지에서 특출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센카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능력치는 메이와랑 비교할 바가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주 주요 포지션만 보면 세죠. 네. 투수는 확실히 더 세고 센터라인이라고 하죠. 왜? 포수, 이루수, 투수, 뭐 그다음에 저기 중견수까지 해서 그 수비에 핵을 이루고 있는 그 라인만 보면 거의 뭐 고교 최강이니까. 네. 근데 능력치는 사실은 뭐 떨어질지 몰라도 얘네들이 이제 어떤 개성, 그 성격 같은 게 굉장히 좀 잘 드러나고 또 그것이 이제 야구 스타일로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이 써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맞붙는 어떤 다른 팀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색깔을 지닌 팀들이 계속 등장을 사연이 해서 있었어요. 사연이라기보다는 그 팀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야구를 하는 스타일들이 다들 제각각이잖아요. 그런 팀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 좀 세세하게 그러니까 야구의 재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표현이 된 작품이 아니었나. 터치랑 비교해보면 이 부분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다치의 역량이 그만큼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뭐 늘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가는 대단한 여러 시합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시합을 뭐 단순히 어떤 타치의 감정선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머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그런 세밀한 설계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반면 좀 이게 34권까지 가면서 좀 루즈하다는 평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터치와 H2를 다시 보면서 사실은 터치를 훨씬 더 좋아했는데 H2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히로 히데오 히카리 하루카의 이런 관계들이 조금 불편하고 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게 오히려 조금 부수적으로 보이고 이제 야구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좀 재미 요소를 많이 부각했다라는 느낌?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제 그 또 야구를 좀 면밀하게 다룬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그 야구를 다루는 방식을 다채롭게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 그런 연애 관계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야구가 가진 재미에 이제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 전력 투구까지는 아니어도 야구의 이제 무게 중심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H2를 보면은 아다치 미츠루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천재 주인공, 천재 라이벌, 소꿉친구 히로인, 매니저 히로인, 삼각관계, 사각관계, 악당, 누군가의 죽음, 조연 캐릭터들의 드라마, 그쵸? 해설자 조연, 뚱뚱하고 마음 좋은 주인공 보조, 성격 고약한 여자 조연인데 히카리 어머니의 죽음은 좀 뜬금없었나요? 뜬금없었어요. 당시에도 약간 연재 때 봤을 때도 뜬금없다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나중에 하루카에게 오래 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냥 그 장면 넣은 건가 싶을 정도로. 아니, 또 웃긴 게 원래는 이제 입원을 한 게 히로 엄마가 먼저 입원을 해가지고 근데 죽은 거는 그 히카리 엄마란 말이에요. 그 연출이 조금 저는 그래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이게 엄마는 며칠 뒤에 퇴원을 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까만 배경 먹칠을 한 데다가 글씨로만 그리고 아줌마가 돌아가셨다였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글씨 하나로 딱 죽음을 알리는데 야, 이런 식의 표현도 있구나 라는 걸 막 와닿게 하더라고요. 뭐 장치적인 요소로 본다면은 히카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동요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뭐랄까, 히카리에게 히로가 더 마음이 가게 하는 그렇죠. 그런 요소,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더 연민의 정을 그쵸. 더 느끼게 되고 또 보면 히로의 엄마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좀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히카리의 엄마는 오히려 더 엄마 정말 같은 이상적인 어떤 엄마의 상을 갖고 있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릴 적 추억들이 이제 쫙 네네. 펼쳐지면서 나중에 준결승 할 때도 왜 엄마 사진 붙여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후반에 나온 설정이라고 또 이제 단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가지고 있는 드라마적인 그런 장치들, 도구로서의 어떤 요소들은 또 이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충분히 작용을 하기도 했고. 제가 비록 얄못이지만 야구에 대한 연출을 보면은 네. 그런 거 있어요. 저 야구하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멋지다 마사루에서 그 보셨어요? 멋지다 마사루? 그럼요. 네. 그 외에 마사루 그 팀들이 야구 경기하잖아요. 야구부랑.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아무튼 거기에 막 뭐 마사루가 막 눈 번쩍번쩍 하면서 막 공 던져갖고 상대방이 눈 잘 안 보일 때 막 곤지관 별의별 무슨 초능력 같은 기술도 되게 많이 나고 웃겨요. 근데 제가 비록 얄못이지만 그래도 H2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현실적이면서도 깔끔하지 않나요? 뭐 막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게 막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정말 진짜로 구체적으로 이제 다뤘다? 이런 정도의 작가라면 미즈시마 신지라는 미즈시마 신지 1939년생으로 평생 야구 만화를 그린 일본 야구 만화의 조상님.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전신인 난카이 호크스의 팬이었다고. 이제 뭐 아다치 미츠루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그런 작품인가요? 도카벤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죠. 뭐 아부상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으로 출간된 작품은 뭐 무슨 갑자원인데? 뭐 대갑 자원. 지옥 갑자원? 뭐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야구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의 어떤 심오한 과학을 그대로 이제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다치 미치루가 보여주는 야구는 정말 심플해요. 그러니까 야구의 어떤 룰만 알고 있으면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시합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뭐 금방 점핑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다른 그냥 화면에서 해설만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다치 미치루가 추구하는 야구는 심플한 이유가 그러니까 빠른 공을 던지면은 이기는 그러니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를 가질수록 물론 이게 현실에서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단순히 고교 야구 레벨에서는 네. 근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뭐 승패가 결정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조금 단순한 감이 없지 않아서 보기에는 이제 오히려 편하죠. 네, 집중할 만한 구석이 있고 뭐랑 비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그리고 뭐 생각하시는 동안 뭐 딴 얘기를 하자면 지난 화에도 얘기를 했지만 볼넷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무시, 의도적인 어떤 무시 같은 거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정면 승부에 대한 예찬, 예,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야구라는 게 9명이 하는 건데 그리고 타자 9명의 투수가 상대하면서 1명을 거르고 나머지에 집중한다는 것. 팀 대 팀의 대결로 본다면 그게 결코 뭐 비겁한 행동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그리는 뉘앙스가 조금 있죠. 네, 그런 점들은 좀 야구의 어떤 작전이라던가 이런 세밀한 측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주기도 해요. 뭔가 프로야구가 아니라 고시엔이라서 좀 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또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캐릭터 각자의 어떤 성장, 정면 승부를 해야 더욱 노력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 고시엔을 아다치 미치루가 늘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야구 외에도 이 어떤 청소년들의 연애와 또 그들의 야구를 통한 성장 이런 걸 보여주기에 이제 적합한 무대라서 이제 보통 야구 만화라고 하면 이제 고시엔, 고교야구 이런 게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판도가 현재는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뭐 가령 라스트 이닝 같은 만화를 보면은 고교야구가 무대긴 한데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정정당당한 어떤 고교 야구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음험한 스타일의 이제 고교 야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크게 휘두르며 같은 작품 다 아실 텐데 그것도 보면은 연애 이야기는 뭐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야구의 어떤 점을 강조하냐면 되게 멘탈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더 다르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어떤 연애와 성장을 다루기 위해서 약간 등한시했던 프로야구가 무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해요 배트맨 같은 이런 작품도 있고 원아웃, 뭐 그라제니 또 아까 말했던 뭐 미즈시마 신지의 또 작품 같은 경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교 야구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쵸. 프로야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지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어떤 고시엔 이상의 이제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아다치에게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근데 아다치도 그거를 뭐 인식은 하고 있어요. H2에도 나오지만 히로한테 노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프로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 근데 또 뒤에 보면 프로에 가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좀 노다가 말을 바꾸긴 하는데 아무튼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그런 스타일로는 프로는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상대해서는. 고시엔이 가진 그런 고시엔만의 매력을 아다치 미치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그렇죠. 작품에서. 네. 그리고 노다가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왜 경원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왔는데 노다가 학생 그 부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요. 수비를 어떻게 저떻게 해라. 그거는 결코 포볼로 내보낼 때 대비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수한테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죠. 히로야, 우리가 있으니까 전면 승부해라. 승부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고의사고라는 건 어쨌든 타자와 전혀 승부할 수 없는 그냥 내보내겠다. 근데 수비를 조정했다는 거는 그냥 쳐도 우리가 잡겠다라는 메시지니까 야구를 공부하시면 다시 보시면 재밌는 작품이 될 수 있겠네요. 야구, 저는 잘 몰라도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야구를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봤겠네요. 안타깝네요. この番組は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이 H2는 뭐 물론 터치도 우리가 좋아한다고는 훈훈하게 했지만 좋아요. 네, H2의 뭐 명장면 혹은 명대사를 꼽아보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H2가 정말 명대사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그래도 한두 개만 꼽아보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맨 처음 그 센카이 팀이 탈락하는 고시엔에서 그 탈락하는 이유가 이제 상대편 투수인 이제 츠기카타가 1루로 이제 커버를 들어요. 또 이 말을 뭔지 모르죠. 근데 1루 투수가 이제 1루 수비 커버를 들어오다 이제 베이스에 이제 글러브를 터치를 했는데 히로가 이 글러브를 밟고 밟지 그러니까 않기 위해서 밟고 갈 수가 맞아, 있었는데 아까 노다의 그 말이 거기서 나와요. 네, 그래서 네.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발을 밟지 않고 그 장면 기억나요. 한 다음에 이제 발이 삐어서 결국은 이제 맞아. 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장면도 재밌는데 그런데 인터뷰 때 이거를 후회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후회한다. 그걸 갈등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히카리의 품에 안겨서 울게 되잖아요. 그 사건 가슴에? 때문에 넓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승이 늦어서 이제 히카리에게 이제 스스로 다가서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장면으로까지 이어져서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CPD는 어떤 장면? 저는 사실 명대사 명장면. 그러니까 H2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출력과 대사 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노트에 빼곡히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갖고 오지 않아서 사실 어떤 게 최고의 명대사인지 명장면인지 저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꼽을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뭐 아까 나왔던 거예요. 타임아웃이 없는 시합의 재미를 가르쳐드리지요. 이게 굉장히 야구라는 시합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관통하는 어떤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루카가 했던 얘기예요.
알고 계세요? 이 학교에 야구부가 없다는 거. 그 한마디로 사실 생과 야구부가 시작이 모든 됐거든요. 게 시작이 됐다는. 농구 좋아하세요? 라고. 농구 좋아하세요? 네. 그 소연이가 했던 말. 그걸로 슬램덩크가 시작된 것처럼 네, 그 말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히로도 나중에 회상을 하잖아요. 맞아.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네.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야나기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략을 너무 잘하면은 다음에 이제 투수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던지니까 다음이 더 힘들지 않겠냐. 왜 이렇게 너무 잘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히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퇴근하는 듯이 뭐 약간 장난식으로 그랬더니 하나이가 다음을 생각했다면은 야구 같은 거 안 하고 공부는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말 고교 야구를 보여주는 어떤 단 한마디의 대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다가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입시를 걱정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노다가 그랬나? 뭐 재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죠. 근데 그 정도 포스면은 프로를 노려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정말 그렇게 고시엔 우승팀 정도면은 뭐 거의 대부분 우승팀의 주전 포수고 포수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프로를 노리지 않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얼마나 히로가 대단한 선수이냐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그런 거이기도 하고 또 극중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았겠죠. 네. 많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점들.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아다치 미츠루는 하면은 감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게 물론 본인이 남자고 남자 주인공들의 미묘한 그런 연애 감정을 되게 잘 그려내는데 놀랍게도 되게 여성의 심리를 잘 읽어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되게 깜짝 놀란 것 중에 한마디가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히카리였던 것 같은데 외모만 갖고 멋대로 자신의 이상을 만들고 남자를 보기보다 사랑에 빠진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운 거 그런 걸로 소녀들이 갖는 어떤 사랑의 감정을 설명을 하는데 와 과연 아다치 미츠루다 깜짝 놀랐어. 그렇게 그런 소녀들이 갖는 마음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돌 오빠를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 오빠가 물론 너무 좋지만 그 오빠의 뭐 일상을 알고 자기 자신이 또 그쵸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마음을 아다치 미츠루가 읽어내고 그려낸다는 게 너무나 멋있었고 하나는 또 이게 제가 감독이 어느 선수한테 한 말이에요. 그냥劇중에 나왔던 말인데 뭔가 약간 퇴근하면서 너는 연전 연승으로 죽을 때까지 웃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바라냐?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타임라인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연전연승만으로 이루어진 인생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우 정말 아다치 미츠루는 대사도 연출이지만 그 대사 한 줄 한 줄 뽑아내는 게 명언이 진짜 많아요. H2는 빛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H2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세 편을 이렇게 뭐 앞으로 우리가 할 러프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한 터치까지 해서 세 편을 한꺼번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아다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만화 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라이트 팬 중에는 더더욱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림체가 별로라서 그거는 정말 그림을 못 그려서 라고 공감할 수가 없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그리고 많은 그 만화 팬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의 기준은 그림이 예쁘고 못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치면 피카소는 낙제죠 낙제.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작가만의 황금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례에 어긋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던가 뭐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한다던가 이러면 그거는 확실히 그림을 못 그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을 해나간다던가 아니면 그게 유지된다던가 하면은 그게 저는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간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사실 아다치 미츠루의 그림 중에 가장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펜선을 뭐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 그릴 때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펜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가늘게 그렸다 이제 굵게 했다라는 게 한 번에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잘 사용하니까 이제 하나의 선을 가지고도 간결한 선으로 표현을 모든 하죠. 인체를 다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표정 같은 게 사실 그다지 많진 않은데 그 적재적소에 가지는 어떤 그런 표정 뭐 정확한 그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더 많은 걸 담아내는 표정 이걸 러프에 가서 더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아다치만의 뭔가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거 플러스 요즘은 이제 워낙 SNS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사진 되게 많이 찍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 사진 찍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상 컷을 찍는데도 어떤 각도에서 뭘 어떻게 잡느냐가 주는 의미 이런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뭔가 있어 보이게 찍는 그런 게. 근데 아다치 미츠루가 그걸 정말 잘해요. 그냥 일상적인 풍경이고 그냥 널려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줘서 거기서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느냐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이제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쵸. 미장센. 화면 속에 미장센 샴푸와 린스를 놔두고 여기가 존나 화장실이구나를 알게 하는 연출 기법. 영화로 치면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자 또 촬영 감독이기도 해요. 네. 그 아다치 무츠루의 작품을 사진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구현한다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실사 영화들이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못 잡아내서 아니 정적인 연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맞아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아다치 같은 경우에는 만화라는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서 연출을 하거든요. 네. 출판 만화가 가진 지면이 가진 그런 매력을 100% 혹은 그 이상 살려내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상으로 옮겼을 때 그 맛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다르죠. 한 컷이 아름다운 거지 이거를 막 붙여갖고 하기에는 왜냐면 되게 정적이고 고요한 그런 데서 주는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해설하는 칸이라든가 이런 맞아. 것도 재미의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만화 장르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어떤 되게 진지한 톤의 드라마를 유지하다가 만약 실사 영화에서 진짜 인간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에서 갑자기 개그를 치고 들어오면은 팬트 나오고 이러면 완전히 그게 깨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만화는 사실은 그렇게 진지한 장면을 유지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개그 컷을 넣다가도 또 이어지는 게 가능한데 자연스럽고 그 메타 개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잘 활용을 하죠. 메타픽션. 너님이 아이돌이랑 사귀는 꿈을 꾸는데 시발 이거 꿈이지 라고 말한다면 메타픽션 꿈을 꾸고 있는 거임. 이게 그 터치 때보다 H2에서 그런 메타픽션적인 요소 개그가 더 많이 늘어나고 러프에서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러프가 더 전작품이잖아요. 네, 전작품이죠. 아니 근데 그런 점에서 치면 저는 H2가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러프에서 더 많이 느꼈는데 연출력이 가장 쩌는 작품이다. H2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연출적인 면에서는 러프에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이 메타 개그가 많아진 점은 이제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H2가 더 많다고 느끼셨어요? 터치보다는 당연히 많죠. 터치보다는 많고 저는 러프가 더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요? H2보다. 근데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명백한데 작품이 더 길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초반에 12살 차 나는 이제 하루카 오빠가 그 감독으로 부임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라도 짜맞추기 좋은 설정이구나. 맞아. 그런 거 나와. 근데 이런 방식이 이제 계속 자기 본의 아니게 이어지는 게 좀 꽤 많아요. 이게 몇 가지 얘기를 들면 히로가 사실 후반에는 수비가 굉장히 뛰어난 투수로 나오는데 초반에 이 강습 타구에 다리를 맞고 부상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이건 어떻게 그거를 약간 그대로 인용해서 뭐 하거나 뭐 설명을 하죠. 뭐 이렇게. 그리고 키네가 이제 좌우 타석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명백히 이제 작화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원래 키네는 스위치 타자를 목표로 한 선수였다는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면서 이걸 개그로 또 만들어내는 이건 사실 작품이 길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약간 의식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고쳐 나가는 그런 겸손하게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베르이트의 무슨 소외 효과 뭐 이런 거라 소외 효과.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 기법. 강 기자가 자꾸 어려운 말을 써서 너님들을 소외시키는 효과가 생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소외 효과는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 연극을 몰입해서 보기보다는 좀 객관화해서 보기 위한 장치라고 친다면은 아다치의 소외 효과는 이제 이것이 픽션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 이완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보지 말고 이건 어차피 10대들의 어떤 그런 연애 이야기고 스포츠야라고 이제 자꾸 말을 걸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내에서 자기 다른 작품 홍보하는 거 너무 웃긴 거야. 계속. 브로커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죠, 그거는. なぜ野球をやるのかって。なぜ甲子園を目指すのかって。好きだから。大好きな甲子園で野球に会いたい。ただ会いたい。それだけで十分じゃねえか。何の文句もねえな。 자, H2를 마무리하면서 뭐 공지사항 몇 가지 또 말씀드리죠. 네, 저희 병신년을 환영합니다. 안 웃어야 되는데 또 너무 웃었어. 좋아요. 이벤트를 하고 있죠. 저번 주에 나갔던 예속상교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이벤트 말머리를 달고 2016년 병신년 나의 덕질 계획과 포부 써주시면 저희 카페 공지글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네네. 되고요. 메일로 뭐 보내주셔도 이벤트 되고. 참여 방법 자체는 뭐 어떻게 네. 하셔도 팟빵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달아주셔도 되고 하시면은 저희가 KBS 콩 모양의 귀여운 800의 인형 꽤 커요, 그쵸? 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의견 있으시면 카페나 뭐 팟빵에 댓글 다는 거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 메일 주소는 letsdogupgmail.com 네, LETSUP LETSDUCK UP 네. 요거고요. 아무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물도 있으니까요. ヒロ、俺は日本一のバッターになる。お前は日本一のピッチャーになる。そして夏、甲子園で会おう。ああ、その夢ならいつでも一緒に見てやるぜ。 자, 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 3번 수고하셨습니다.